검찰 특수본도요. 법원의 이제 구속 기간, 불산입 기간을요.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한 이번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법에는 영장 심사를 위해 수사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반환된 기간은 구속기한에서 빼도록 돼 있습니다. 구속기한 열흘을 넘겨 그만큼 더 구속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법원은 바로 이 점을 놓고 검찰과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날짜를 기준으로 사흘을 구속기한에 더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법원 방식으론 윤 대통령은 만료 이후 기소된 결과가 됩니다. 법원이 왜 이번에 이렇게 이례적인 판단을 내린 건지 의견들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도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결정이요? 법원도. 왜냐하면 아주 이례적인 결정인 건 판사들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난로했다가 왜냐하면 그동안 배워왔던 거랑 그리고 완전히 일했던 거랑 완전히 다르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법조인으로 사법연수원 다니면서 다 같은 책으로 같은 교재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날하고 때 이렇게 법의 표현이 다른 건 달리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날은 일자로 계산하고 때는 시간으로 계산하고 이거는 확고한 실무례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과거 선례하고 다른 해석을 했어요.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년 전 판사들이 쓴 형사소송법 해설서에도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직접 쓴 건 아니지만 이번에 시간 단위로 판단해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지귀현 부장판사도 이 해설서에 지필자로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저는 특별한 취급을 대통령에 대해서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이 주기현 판사님이 내주고 싶었나 보다, 석방시키고 싶었나 보다라고 생각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은. 체포적부심. 체포적부심. 체포적부심이라고 해서 이 체포가 적법하냐에 대해서 법원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형사소송법의 기본은 법원으로 수사 기록이 넘어가면 그 기간 동안은 구속 기간에 넣지를 않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이 줄어든 거기 때문에. 불산입, 예. 예, 불산입을 하죠. 근데 이번에는 체포 적부심 시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을 해버렸어요.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던 걸 산입을 해버리고. 근데 그 시간이 10시간 32분이거든요. 체포 적부심 시간을 예전처럼 했으면 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산입하지 않았던 체포 적부심 10시간 32분을 여기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계 이례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특혜라고 이 체포 생각하는 적부심 거죠.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불리한 건 빼주고 유리한 건 늘려주고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법률가들이 정말로. 이제 형사소송 실무 현장에서도 이제 혼란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대혼란입니다. 왜냐면 이거 지금 이대로 하면. 해석례대로 한다면은 큰일 사실상 났어, 이제. 수사기관이 수사를 못합니다. 수사할 시간을 확보를 시간이 못하거든요. 없구나. 네.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기록 간 시간을 다 뺏겨버리니까 그걸 빼고 수사 시간이 나와야 되는데 네네네. 이게 만약에 실물의 기준이 된다면 진행 중인 그 윤석열 대통령 사건 외 일반 형사 사건에도 이제 혼란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윤 대통령처럼 계산하면 나도 구속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명태균 씨도 구속 취소를 청구하겠다고 나섰고 다른 범죄자 가족들 사이에서도 구속 취소를 청구해보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법조 현장에서 이게 과연 관철될 수 있을지도 불가능에 모르는 가깝습니다. 오히려 이거. 저희가 이거는 불산입한다고 명확하게 입법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더 나가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일자로 계산하는 게 문제가 있다. 만약에 이걸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을 해야 됩니다. 국회가 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법원은 위헌법률심판대청을 해갖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을 해서 국회가 바꾸도록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법원이 통상적인 법률의 해석권을 넘어서
문구의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 해석했기 때문에 저는 입법권을 사실상 행사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검찰이 이제 그 즉시 항고 포기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네네. 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고요. 예. 이거는 언제부터 그렇게 검찰이 고분고분했습니까? 이재명 조국 수사할 때는요, 먼저 탈탈 털고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해도 끝까지 부인했어요. 끝까지. 그냥 단순히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도요, 견해가 다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검찰의 기본 태도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법원 판단에 고분고분했는지. 그러면서 즉시 항고를 아예 포기해버린 거. 이건 납득하기 어렵고요. 저는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즉시 항고 제도 자체가 1972년도 유신헌법인데 국회에서 만든 법이 아니고 국무비상회의였나요? 거기서 1973년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가 들어왔는데, 근데 그게 즉시 항고와 보통 항고가 좀 달라요. 다른데 즉시 항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변 기간이라서 7일이라는 기간을 주고 이 기간 안에 항고를 할 수 있고 재판의 집행력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구속 취소를 했다 하더라도 취소 결정이 멈추는 효력이 있죠. 피의자는 어쨌든 이제 계속 이제 구치소에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반드시 헌법소원을 했겠죠. 그리고 헌법소원으로 갔을 때는 제 생각에는 위헌 판단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판 중에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 그리고 구속 취소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의 즉시 항고의 경우에 대해서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검찰이 즉시 항고했다고 해서 석방하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헌재가 이 위헌 여부를 따로 판단한 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에서도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함부로 즉시 항고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마당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관의 판단과 이런 부분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법치주의의 원칙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네네. 저는 완벽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즉시 항고를 검찰이 안 했을까? 70년 이후에 검찰이 계속 이런 실무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번에만 대통령이니까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게 특혜인 거죠. 저는 같은 검찰 출신 현 정부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은 다른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재에 가서 위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구속 취소의 경우도 즉시 항고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법안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법무부가 다르다, 제도는 다르다 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 선례를 또 댔어요. 프랑스에 비슷한 제도가 있다. 그러니까 당시 법무부 차관이 이제 검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게 위헌성이 없고 이게 유지돼야 된다고 주장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윤석열 피고인이 되니까 갑자기 인권 옹호 기관이 돼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특혜다. 그 회의록에 다 남아 있어요. 당시에 이게 즉시항고 제도와 관련해서 이거 합헌이다라고 국회에 나와서 열심히 떠들었던 분이 누구시냐 하면 지금 민정수석 비서하는 김주현 당시 법무부 차관이에요. 그때 10년 전에 김주현과 지금의 김주현은 왜 이렇게 태도가 달라진 겁니까?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이잖아요. 검찰이 무슨 사법부입니까? 아니에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법문에 있는 거를 요거는 위헌이 될지도 모르니까 법문대로 안 할랍니다. 이러면 나라가 돌아갑니까? 말이 안 되는 태도예요.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령이 있는 대로 실행을 하는 게 공무원의 기본 자세죠. 더군다나 심우정 총장은 대검 지휘부 회의 해가지고 전부 다 전원 즉시항고 하지 않는다, 석방지휘한다라고 했고,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오히려 다른 의견을 냈잖아요.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규정해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이 컸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즉시 항고를 포기하게 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구속 피고인들이 윤 대통령과 비슷한 주장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순간에 불법 체포 구금의 범법자란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여러 비판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발이 이어지자 대검찰청은 오늘 종전대로 시간이 아닌 날로 산정하라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말하자면 빈약한 논리를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이런 데서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검찰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검찰에서 근무했던 법률가들 이야기를 딱 들으면 초임 검사로 가면 구속기간 만료되기 전에 기소하는 게 가장 지켜야 될 기일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한 이틀 정도, 이틀에서 사흘 넉넉하게, 정도 기한을 넉넉하게 두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구속기간 날짜 계산하는 달력이 각 검사실에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속기간 불산입된 이 부분에서 시간을 지연한 게 두 가지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검사장회의 갑자기 소집한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 그거 안 된다.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안 받아줬는데 또 신청합니다. 그리고 또 안 받아들여져요. 두 번을 하면서 또 한 사흘 날렸어요. 이렇게 기간을 일부러 연장시킨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즉시항고까지 안 하니까 오해라면 오해인데 지독하게 무능했거나 지독하게 교활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저는 이번 일을 구속 취소를 받는 거를 검찰이 계획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해석이에요. 법원의 해석이 완전히 바뀐 거기 때문에 검찰이 법원의 해석이 이렇게까지 바뀔 걸 고려해서 미리 뭐 시간을 끌어서 계산을 해서 풀어주려고 했다? 오비락이다. 저는 그 오비락이고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자기들 논리가 법원에서 깨지는 거를 싫어해요. 게다가 이렇게 전 국민의 관심이 있는 이 사안에서 저는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저는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